안녕하세요. 저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의 영화를 담당하고 있는 서승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여성 영화 감독이 많다. 두 번째는 좋은 장르 영화도 많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인이 더 이상 신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초청한 작품 중에 아그네치카 홀란드 감독, 카를라 시몬 감독, 일디코 에네디 감독, 로라 완델, 하나 유시치, 합시아 헤지. 합시아 헤지 감독은 프랑스에서 배우이시기도 하면서 감독도 하시거든요. 여성 감독의 영화가 굉장히 많은 해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은 예술 영화다, 이것은 장르 영화다 이렇게 좀 구분이 돼 있었었는데 그런 장르가 무너지면서 젊은 어떤 감독들 사이에 좋은 그런 장르 영화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왜 첫 번째 영화를 만들고 두 번째 영화를 만들고 세 번째 영화를 만들고 하는데 10년, 20년 걸리는 감독도 많은데 요즘은 첫 번째 영화 자체가 이렇게 웰메이드가 되고 효과적으로 어떤 영화제에서 틀어지고 배급이 되면 두 번째 영화는 아예 헐리우드랑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기성세대 감독들과 어떤 신인 감독들 사이에 그 벽이 많이 허물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의 이름만 발음하는 것만으로 좀 가슴이 떨릴 만큼 저는 팬인데요. 또 마르코 벨로키오 감독님께서 부산영화제에 오시기를 하셨고요. 총 8편의 작품을 상영해서 특별전을 준비했습니다. 특별전의 제목은 마르코 벨로키오 주먹의 영화라고 한번 지어봤는데요. 이 감독님이 어떤 영화를 해오셨구나, 어떻게 사셨구나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을 텐데요. 마르코 벨로키오, The Filmmaker Who Never Stopped Raising the Fist. 레이징 더 피스트 그러면 이렇게 주먹을 드는 어떤 연대의 상징이기도 하고 어떤 투쟁의 상징이기도 하잖아요. 25세의 나이에 첫 장편 호주머니 속의 주먹이란 작품으로 데뷔를 하셨는데 데뷔작부터 아주 큰 반향을 이제 불러일으킵니다. 영화사에. 그래서 마르코 벨로키오 감독의 첫 장편인 호주머니 속의 주먹이란 영화가 나오자마자 평단의 반응은 와, 이거는 프랑스 누벨바그에 대한 어떤 이탈리아식의 답변이다. 이 호주머니 속의 주먹이 1965년에 만들어졌고요. 자,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합니다. 영화를 보면 계속 고함 소리가 나와요. 근데 그 고함 소리 자체가 감독님의 전 생애를 관통하는 60년 동안의 어떤 주제가 된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다음은 굿모닝 나잇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1970년에 이탈리아 정치사에서 가장 상처가 된 어떤 그런 정치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알도모르 총리를 납치하고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소재를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이 스테이 나잇은 알도모르 총리의 어떤 납치와 살인건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얼마나 이제 감독님에게 크게 다가왔던 상처인지 두 번째로 TV 시리즈로 만들게 되시는데요. 되게 재미있는 것은 하나의 얘기인데 이게 각 6개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에피소드마다 포인트 오브 뷰가 바뀌어요. 시점만 바뀌어서 이거는 어떤 총리의 시점, 이것은 어떤 관료의 시점, 또 재미있는 것은 이것은 교황의 시점, 이렇게 해서 같은 얘기를 가지고 6번이 변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 영화는 밤을 꼴딱 그냥 새실 만큼 재미있는 작품이니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리엣 비노쇼 그러면 이름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프랑스의 명배우죠. 비노슈 배우가 지금까지 출연한 영화만 봐도 유럽 영화의 어떤 역사를 그냥 읽어내려갈 만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좋은 작품을 많이 출연하시고 열정적으로 연기를 길게 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배우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이모셔널한 연기를 하시죠. 이번에 처음으로 본인이 연출을 하신 작품이 여러분 앞에 선보이게 됩니다. In I, In Motion이란 작품을 상영하고요. 레오스 카락스의 세 번째 장편이 뽕네프의 연인들, 그리고 크주시도프 키에스글로브스키 감독의 세 가지 스펙 블루 3편을 상영하고 저희 특별전 제목은 줄리엣 비노슈 Between Motion and Emotion이라고 적었습니다. 요아킴 트리에 감독의 센티멘탈 밸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을 버리고 떠난 영화 감독인 아버지가 어느 날 영국 배우로 유명해진 딸을 찾아와요. 내가 새로 영화를 좀 만들려고 하니 네가 그 영화에 좀 주연을 맡아달라라고 제안을 하는데 딸이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 딸이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지냈던 그런 집을 또 중심으로 어떤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느낀 거는 겉으로 딱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부녀지간의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숙하게 이렇게 깊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역시 거장이구나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또 한 작품은요, 그 유명한 장 피에르 다르덴, 릭 다르덴 그 형제 감독의 엄마의 시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올해 칸 영화제에 소개됐던 작품인데요. 6명의 아주 어린 그 미혼모들이 보호시설에서 지내는 얘기를 담고 있어요. 어린 나이에 이제 아기가 생겼잖아요. 어떤 사람은 피할 거고, 어떤 사람은 정말 받아들일 거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데 각각의 이야기가 하나하나 다 살아있어요. 이 영화를 보시면 아, 역시 다른 형제구나라고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포르투갈 영화입니다. 페드로 피뉴 감독의 남폭풍 속의 시어가. 어떤 한 사람이 사막과 정글을 잇는 도로 건설 사업이 타당한지 그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파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원주민들, 그쪽으로 이민 온 사람들을 만나면서 기이하게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이 영화의 러닝타임이 200분이 넘습니다. 감독님도 오시거든요. 시네플 여러분들 보시면 후회하지 않을 작품일 것입니다. 두 번째 작품은요, 알렉산드로 코베리체 감독의 마른닉이라는 영화인데요. 한 편의 시곡, 굉장히 유니크한 작품이고, 특히 이 영화 음악을 감독님의 동생분인 조르지 코베리체 감독님께서 영화 음악을 맡으셨거든요. 이번에 두 분 다 저희 영화제에 오세요. 그리고 세 번째 마르코 벨로키오 특별전에서 상영되는 모든 작품, 호주머니 속의 주먹, 허공으로의 도약, 육체의 악마, 굿모닝 나잇, 승리, 마르키스 캔 웨이트, 익스테리어 나이트, 올해 영화인 포르토 벨로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리차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누벨바그를 꼭 보셔야 합니다. 너무도 유명한 장르 고다르 감독의 첫 장편, 1960년대 내 멋대로 해라 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영화의 어떤 제작기를 재현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참 위험한 시도였는데요. 무척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누벨바그의 주역들 장르 고다르, 트리포, 진 세버그, 장폴 벨몽도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근데 무명의 배우들이 너무 닮은 배우들을 캐스팅한 거예요. 이게 진짜 그 사람들이 아니야 라는 어떤 착각이 들 만큼 잘 찍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벨바그 하면 그 1960년대 젊은이들이 약간 관성적인 그런 영화 문법에서 좀 새롭게 모든 어떤 영화 문법을 전복시키려는 그런 그 시도였잖아요. 그런 에너지까지 이 영화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독일의 유명한 감독인 크리스찬 페촐트 감독의 미러 넘버 3라는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화를 왜 영화학도들이 보셨으면 좋겠냐면, 영화를 보시면 시나리오부터 시작해서 미장센까지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가장 고전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영화 문법을 지켰는데 작품 하나가 그냥 완성도가 굉장히 딱 높게 딱 떨어지는 그런 작품인 거죠. 그래서 영화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시사에서 너무 좋았던 영화인데 몇 달 동안 잊혀지지 않는 영화가 있습니다. 올리베르 라시 감독의 시라트라는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칸에서 저희 출장을 가면 한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하루에 프로그래머들은 3편은 기본이고 4편에서 어쩔 땐 5편 영화까지 봐요. 근데 이날은 영화가 많아서 저의 5번째 영화였고, 지금 생각하면 시사가 밤 10시에 시작했어요. 제가 피곤해서 못 보겠지, 좀 감독님 얼굴만 보고 내일 아침에 다시 봐야지 그랬던 영화인데, 정말 영화가 2시간이 넘는데 제가 딱 앉았는데 그냥 압도돼서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스크린에서 단 1초도 눈을 떼지 않고 끝까지 본 영화예요. 이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라트가 무슨 뜻일까 이렇게 궁금해 하실 텐데, 시라트가 아랍어예요. 아랍어로 이제 그 최후의 심판의 날 그 모든 사람들이 건너야 되는 그 다리예요. 윌리엄 프리드킨의 소서러라는 유명한 영화 아시죠? 그 소서러라는 영화도 생각이 나고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라는 영화도 생각이 나고요. 극악과 청각을 그냥 압도해버리는 그냥 잊을 수 없는 오디세이,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꼭 보십시오. 예, 두 번째 작품은요, 마샤 실린스키 감독의 독일 여성 감독의 두 번째 장편인데 사운드 오브 폴링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편으로 칸에서 수상까지 하신 분인데요. 줄거리를 요약하거나 감상 포인트를 참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비주얼적으로도 사운드적으로도 너무 좋은 작품이라서 여러분들 이거는 보시고 직접 누군가 저에게 요약해 주실 수 있다면 저에게 요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으로. 로라 완델 감독의 아담을 위하여라는 작품이 있어요. 봉준호 감독님 영화에도 출연했던 프랑스의 그 배우인데요. 안나 마리아 바르톨로메이가 아주 어린 아들을 둔 그런 그 역으로 나오는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이 배우는 아주 큰 배우로 성장을 하겠구나. 이미 큰 배우지만 소름이 끼칠 정도로 연기를 잘한다고 느꼈던 영화입니다. 레오스 가락스 감독님의 뽕네프의 연인들입니다. 미친 사랑에 바치는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레오스 가락스 감독님이 세 번째 장편인데 그 나쁜 피에서 어떤 그 전설적인 연인 두 명을 불러옵니다. 뽕네프는 파리에 있는 너무 유명한 다리잖아요. 파리의 곳곳에서 어떤 그런 화려한 이미지들. 지금 봐도 영화가 단 1도 늙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누구든 좋아하실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영화는 애니메이션이고요. 유고 비앙부니 감독의 아르코라는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탈리 포트만이 제작자 중에 한 명으로 참여를 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티라는 영화 아시죠? 그 이티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일본 애니메이션 그 지브리의 영향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프랑스 애니메이션이지만 어떤 일본 애니메이션처럼 좀 느껴지기도 하는 게 좀 특이한 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떤 사람이든 재밌고 감동적으로 볼 수 있는 모험 애니메이션이자 예술 애니메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영화는요. 발랑틴 카디크 감독의 데 서머 인 파리스. 버젯도 많이 안 들고 얘기도 되게 작은데 그 반향이나 울림이 되게 커서 저는 그런 영화들을 작지만 큰 영화라고 부르거든요. 그러고 좀 그런 영화를 좋아해요. 그런데 딱 거기에 맞아따르는 영화가 이 발란틴 카디크 감독님의 데 서머 인 파리스입니다. 두 번째 영화는 이탈리아 감독님인데 첫 장편이에요. 마르게리타 스팜피나토 감독님의 스윗 하트라는 작품이에요. 그 꼬마 소년이 방학 동안 한 달간 고모 할머니 댁에서 보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시골 할머니들과 그 처음 사귄 그 시골의 친구들과 만나고 이러면서 벌어지는 얘기인데 첫 번째 장편에도 정말 깨물어주고 싶은 영화다.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고 특히 마지막 장면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소식이 있는 올해 로마에서 시네치타에서 시사를 하고 보자마자 너무 좋아서 선정을 했는데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상을 2개나 받았다고 합니다. 다 같이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 영화 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플래시포워드에 선정한 작품이 많아서 저는 사실 제가 선정한 모든 영화에 5점 만점에 5점을 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 라우라 사마니 감독의 그해 학교에서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탈리아의 한 시골에 어떤 외국인 여학생이 전학을 오게 됩니다. 이 소녀가 남학생들만 있는 반으로 거의 배정을 받고 남학생 3명이랑 어울리면서 같이 술도 마시고 또 같이 또 이제 놀러도 다니고 이러면서 벌어지는 얘기인데 굉장히 섬세한 성장기를 잘 그렸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마지막 장면에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마지막 시퀀스가 너무너무 좋거든요. 스포일러로 말씀드리진 않을 테니까 이 영화는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발레리 카르노이 감독님의 와일드 폭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고등학생쯤 되는 소년들이 주인공이고요. 이 소년들은 복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복싱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들의 우정, 성장기 뭐 이런 얘기를 담은 영화인데요. 미장센도 뛰어나고 시나리오도 굉장히 좋고 왜 이게 와일드 폭스지 제목이? 라고 하는데 폭스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죠. 칸의 감독 주간에서 처음으로 소개를 했는데 상을 3개나 받아버렸습니다. 저희 영화제에서도 상을 받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희 이제 영화를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그런 보람도 있지만
감독님들이 직접 오시면 부산영화제 분위기를 너무 좋아하세요. 관객분들이 질문이 너무 진지하고 너무 좋다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돌아가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독님들이 직접 영화를 와서 소개하고 GB를 하고 거기에 모더레이터를 하고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프로그램의 역할인 것 같아요. 모더레이터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초청한 영화를 보고 그다음 관객분들과 감독들이 만나서 직접 얘기를 나누고 저는 그걸 보고 있는 그 순간이 무척 행복해서 올해는 몸은 힘들었지만 너무 마음 많은 행복한 한 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